화약 400kg의 위력, 정말 대단한데요. 드디어 까만 빛이 난다는 오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잘 타봐. 되겠네. 가공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돌이 생성됐네. 아주 흡족합니다. 본격적인 채석과 선별은 안전을 위해 발파 후 20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오석은 크게 조경석과 계단석, 가공용 원석으로 구분하는데요. 가공용 원석의 무게는 적게는 4, 5톤에서 수십 톤까지 나갑니다. 이 돌을 굴삭기 하나로 차에 적재시키는 작업자. 기술이 대단하신데요. 그거 뭐지? 그거 잘못 달았다는, 내 앞으로 돌 불렀다는, 그냥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돌을 뜨지 아무나 와도 돌 상차 못해. 25년 경력의 노하우가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원석은 본래의 까만 빛을 찾기 위해 가공 공장으로 갑니다. 오석은 주로 보령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것도 석산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석산에서는 오석의 무게와의 싸움이었다면 가공 과정에서는 강도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단단한 오석을 자를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 톱니로 된 이 절단기뿐인데요. 톱니바퀴 지름은 무려 2m 20cm, 무게만 300kg이 나갑니다. 이 거대한 톱니가 빠르게 돌며 생기는 원심력으로 단단한 오석을 잘라내는 겁니다. 절삭하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너무 빨리 내리면은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정교하지를 않고, 그래서 천천히 내려야만 정교합니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해주니 일이 조금은 수월해졌는데요. 온전히 기계의 힘을 빌리는 과정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석공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겉을 보면 평범한 돌인데 아니 이렇게 까만 것이 신기하긴 하네요. 이 원석을 가치 있게 변신시키는 건 오로지 석공들의 몫인데요. 수천 번의 망치, 숨막히는 돌먼지를 뒤집어 쓰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에 모양을 내기 위한 작업만 1시간. 석공의 노력에 점점 모양을 찾아가는 오석. 먼지와 한바탕 씨름이 끝이 나면 이번에는 화염과 싸워야 합니다. 와, 이거 좀 신기한데요. 위험해, 저는 늦게 있어. 화력으로 돌의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과정. 표면을 일정한 두께로 매끈하게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사방으로 튀는 돌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2000도 내외에서 맞춰가지고 불꽃을 맞춰서 튀기고요. 자연 상태로 있으면은 색깔이 회색 계통으로 그냥 있는데, 이거 불로 튀겨내면은 이제 검정 계열로 이제 또 바뀌죠, 돌이. 정말 과정을 거칠수록 까만 빛이 잘 드러나네요. 오석 가공의 마지막은 연마 작업. 표면을 더욱 매끈하게 다듬고 광을 입히는 겁니다. 광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세약 광이 나는 거예요. 8번 세약. 연마에 쓰이는 그라인더 날은 총 8개. 1번부터 3번으로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주고 나머지로 광을 낸다는데요. 작업 시간은 1시간 남짓. 온몸으로 매달려 기계와 실랑이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요. 이게 엄마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뒤에 따로만 생기면 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막면 힘들어야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때야 작업이 끝이 나는데요. 알았습니다. 탭을 광 잘 맞습니다. 아직. 이렇게 보니 돌의 무늬까지 제대로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오석. 최근에는 독특한 정원용 테이블이나 의자, 수반 등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석은 충남 보령에서만 나요. 전국 어디에서도 나지도 않고 가공을 해놓고 연마를 해놓으면은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그 색깔의 변함이 없고 깨끗해요. 오석만큼이나 귀해 가구의 품격을 더하는 소재를 찾아 경기도 용인으로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한창인데요. 기중기까지 써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는 이것 바로 대리석입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나 인테리어 소재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대리석 들어온 양이 얼마나 돼요? 한 300회 정도 돼요. 1m, 1m짜리 300장. 그럼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5돈 정도 나가죠. 오늘 하역해야 할 대리석은 두 종류로 총 9묶음. 한 묶음에 15장씩 묶여 있어 무게가 꽤 나가는데요. 안전한 하역을 위해 기중기까지 동원된 겁니다. 대리석은 무게도 무겁지만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쉬워 하역 작업이 까다로운데요. 작업자들도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대리석에 무게가 있어서 엄청 조심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항상 위험하죠.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안전한 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자들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수신호를 정해 정확한 타이밍을 주고받는 작업자들. 작은 움직임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안에서 뺄 때 위험이 많죠. 이게 혹시 넘어갈까봐. 땡기는 도중에 돌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대리석이 깨지기라도 하면 수백, 수천만 원이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 속도는 조금 더딜지언정 안전하고 무탈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리석까지 안전하게 하역을 마쳤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리석은 9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산지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다들 잘 들어왔어요, 부장님? 네, 잘 들어왔어요. 보세요. 좀만 내려줘 보실래요? 배편에 발이 묶여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리석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이거 올월 들어온 거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네네. 그 뉴빌렘이라는 대리석이고요. 원석은 터키 거예요. 색깔 예쁘네, 부장님. 네. 이 대리석은 중후한 느낌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대리석은 전 세계의 50% 이상이 이탈리아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스페인에서 생산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태리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태리에서 들어온 돌들은 화이트 대리석들이 주로 들어오고요. 이렇게 지금 요 제품도 스타투아리에토라는 돌이고요. 이태리 대리석이고요. 그 이쪽은 화이트 돌인데 그리스에서 들어온 대리석이거든요. 폴라리스라는 대리석이고요. 무늬들이 흐르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대리석입니다.
이 제품은 이태리에서 들어온 아라베스카토 발리라는 대리석인데요. 빙하를 연출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너무 예쁘죠? 아, 듣고 보니 빙하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네요. 대리석 종류 참 많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석이 생산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 정선과 평창 등 몇몇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특히 평창석은 옥빛과 분홍 그리고 백색의 물결 무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리석으로 생활 속 가구를 제작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제작 공장은 요즘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는데요. 이사철이라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들어 가구로 분위기 변화를 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쓰레기 많이 탔어요. 저기 안 좋으니까 이 밑에 쪽으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갔어, 여기. 다른 원석에 비해 유난히 충격에 약한 대리석. 조그만 실수를 해도 금이 가기 일쑤인데요. 대리석이 무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크랙이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고. 고가의 소재인 대리석. 하지만 금이 가는 순간 상품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조심해서 조심. 와서. 금 하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생각보다 크기에 재단전에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재단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손이 생길 수도 있어 작업 중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가 45도 쳐서 이제 돌이 두 개가 90도로 맞아야 거실장을 붙일 수가 있어요. 거실장을 만들 때는 대리석 테두리의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각 맞춰 재단한 판은 바람에 건조하는데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대리석 가구를 만드는 곳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나무 상자.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MDF 거실장 박스예요. 대리석을 붙여서 마감 처리를 할 거거든요. 이제 보니 대리석의 각도를 살려 재단한 이유가 있었네요. 대리석은 에폭시 소재의 접착제를 사용해 붙여주는데요. 이때 대리석에 수분이 있으면 들뜰 수 있어 건조를 시켜둔 겁니다. 그런데 거실장 만드는데 나무틀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대리석마다 그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MDF를 붙여줌으로써 그 강도가 2배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거실장의 무게는 줄이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나무틀을 사용하는 거군요. 여러 장의 대리석을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돌 접착제인데요. 이 자재 색상에 따라서 페인트 칠하듯이 배합을 해서 접착면에다가 붙여주면 똑같은 색상으로 맞추고 있어요. 거실장의 견고함을 높이기 위한 작업. 날카로운 눈으로 대리석 사이에 홈을 찾아 메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착제가 완전히 굳은 다음 연마 작업을 거치면 거실장이 완성됩니다. 보통 작업 과정은 디자인과 재단, 마감과 연마로 나뉘는데요. 특히 재단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천연의 무늬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많은 쪽이 크랙이 잘 가요. 돌 자체가 약해서.
무늬 있는 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크랙이 잘 가고 있어요. 다른 원석에 비해 다양한 무늬를 갖는 대리석. 한 장의 대리석에서도 어떤 부분의 무늬를 얼마나 살리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대리석 가구의 매력인데요. 이 크랙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조심. 하지만 무늬가 많은 쪽이 금이 잘 가기 때문에 다룰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깨졌네 이거. 이거 내려주세요. 일단 내려주세요. 칼로 잘라야 되니까 일단 이거 잡아주세요. 사장님 이거 잡아주세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그나마 백매트가 붙어 있어서 다치지 않아서. 이거 버려야 돼 이제. 대리석을 다루다 보면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 작업자들도 익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거 깨지면 그냥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예, 풀 수가 없어요. 대리석은 한번 깨지면은. 깨지거나 짜투리 대리석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요. 폐기물로 버려지기 때문에 짬이 날 때면 잘게 부서집니다. 나름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볼 때마다 아까워서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만드는 뭐 몇백만 원도 되고 몇천만 원도 되는 자재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깨지고 해서 다 버리는 거죠. 그래요, 좀 쉬었다 해 그럼. 응. 천천히 해, 조심해서. 이 김에 잠시 쉬어갑니다. 아까 뭐 손 안 다쳤어? 네,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 먼저 사온 거는 좀 안 좋은 거 같아, 자재가. 예. 요번에 새로 사온 걸로다가 예, 다시 해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늦어진 납품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집중합니다. 보통 재단은 기계를 쓰지만 곡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도라고 합니다. 그라인더가 이게 90도가 각대가 안 맞았을 경우는 끼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 모다가 튀쳐 나오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혹시나 하는 위험에 한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신중하게 조금씩 재단을 이어가는데요. 긴장 속에서의 작업. 끝날 때쯤에는 온몸은 땀과 물로 뒤범벅입니다. 보통은 하루 정도 건조하는데요. 작업이 많이 늦어진 상황. 특단의 조치에 나섭니다. 바로 돌을 사용하는 건데요. 오열의 대리석이 깨지지 않도록 요련한 불 조절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르는데 물이 마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리는 거예요. 연마 작업의 생명은 직각. 각도가 맞지 않으면 테이블 다리를 달 수가 없는데요. 25년 내공. 어느 곳을 재도 90도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뭐든지 이 직각은 맞아야 되거든요. 못 맞추는 경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이를 서서 하는 고된 작업. 대리석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완성된 가구를 보는 게 좋아 25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베테랑 소리를 듣게 됐죠. 대리석 이 일은 단기간 내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정과 여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며칠 뒤 다시 대리석 가구 공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작업이 한창이네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거긴가 본데 현장이 떨이켰나 봐, 박스를. 그러니까 밑에 가루가 다 있지. 보통 제품을 납품한 다음에는 보수 작업은 하지 않는데요. 거래처의 부탁이라 작업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얼마나 파손이 된 건지 상태부터 파악합니다. 아마 이거 오늘 깨트린 거야. 올리다가 떨어져서. 사진이 이거예요? 응. 군데군데 보이는 파손된 흔적. 이거 보수가 가능할까요? 대리석 복구 작업의 1단계. 파손된 부분을 말끔하게 갈아내는 작업. 다른 부분에 영향이 가지 않게 섬세하게 갈아냅니다. 그런 다음 보강제로 쓸 접착제를 배합하는데요. 대리석과 색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리석하고 색상이 아주 근접하게 100%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접하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보강제를 파손 부위에 바른 다음 섬세하게 연마를 해줍니다. 기계를 바꿔가며 연마하기를 수십 번. 과연 잘 복구가 됐을지 궁금한데요. 얼핏 봐서는 잘 모를 정도로 보수가 잘 됐네요. 보수도 잘 맞췄겠다. 서둘러 거래처로 향합니다. 이번 대리석 테이블은 모델하우스에 납품했던 제품 중 하나인데요. 성인 4명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 운반하는 것도 고됩니다. 한번 흠집이 났던 터라 더욱 조심조심 온 신경을 쏟는데요. 들어서 살. 설치가 끝나고 나니 어느새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천연의 무늬로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줄 대리석 가구. 작업자들의 땀방울이 깃든 대리석 가구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리석만큼이나 화려함으로 가구의 품격을 더한다는 소재를 찾아 이번에는 수원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원목 가구. 어우, 야, 매끈매끈한 게 있고 내가 물 위에 어우, 야, 뭐 서핑하는 것 같아. 되게 독특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건 작품 같다. 그치? 원목 같은 경우는 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계속 보다 보면 질리는 경향도 있는데 얘는 원목이라 레진 아트로 안에 이렇게 작품처럼 연출이 되어 있으니까 여행을 못 가는 지금 그냥 여행 온 기분도 들 것 같고요. 가구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레진 원목 가구. 에폭시의 일종인 레진을 원목 제품에 적용한 건데요. 색상 표현이 자유로워 식탁이나 테이블, 거실장을 비롯해 아트월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수작업으로 손님들이 원하신 모양으로 이 배경이나 다 만들 수가 있고요. 모양 디자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나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작업으로 작품처럼 제작된다는 레진 원목 가구. 제작 과정이 궁금해 수소문 끝에 한 가구 제작업체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될 거야. 좀 부서져. 네, 진하게. 레진은 고색제를 사용해서 원하는 색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레진이 뭔가요? 말하자면 에폭시래, 에폭시. 서양에서는 에폭시를 사용해서 가구와 접목해갖고 이쁜 가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도 한 7, 8년 전에 도입돼가지고 지금 각종 가구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원목 가구에 사용되는 레진은 에폭시 레진으로 열 강화성, 합성 수지의 일종인데요. 색상 배합이 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진 가구 제작을 위해서는 목재부터 골라야 하는데요. 보통의 원목 가구를 만들 때와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자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이줄대로 잘라가지고 레진을 하게 돌려서 여기 재단을 하자고요. 자세히 보니 곳곳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는 목재. 이 나무를 고른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이쁘고 그러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갖다가 레진 작업을 하는 거죠. 모양이 좀 기괴하게 틀어졌거나 갈라진 나무, 깊이 흠집이 파이고 색이 변한 것들을 모두 레진 가구를 만들 때 쓰입니다. 나무 그대로를 디자인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구 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습도입니다. 이 속에 레진을 부을 거거든요. 레진을 부었을 때 이 건조가 잘 되지 않으면은 목재가 서서히 건조가 돼요. 말라요. 그러면은 벌어질 수, 줄어들겠죠. 목재가 마르니까. 줄어들면 레진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돼야지 정상수수예요? 보통 11% 미만. 아까 보니까 6%, 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목재는 건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된 나무는 레진 가구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이동되는데요. 레진 가구 제작의 1세대인 베테랑 작업자가 직접 나섭니다. 흘러야 안 흐르지. 방금 다 흘러내려가잖아. 레진은 실검에서도 싹 밖으로 흘러요. 레진이 새지 않도록 모든 틈새는 실리콘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나무까지 단단히 고정하면 작업 준비 완료. 한 번 시작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도 걸리는 가구 제작. 준비 단계부터 철저해야 합니다. 뭐라고? 여기 한 이 정도 차져요.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레진의 양은 가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때까지 채우고? 됐어, 너무 아니가. 레진은 경화제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그래야 레진이 빨리 잘 굳는다고 합니다. 베테랑 작업자의 진두지휘 아래 움직이는 작업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돼 보이지 않는데요. 우드 슬랩은 5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레진 작업은 한 1, 2년. 아직 새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네요. 레진 가구를 만든 지 이제 2년 차인 초보 작업자. 모든 것이 서툰 후배를 위해 세심하게 알려주는데요. 꼼꼼하게 발라야 돼, 꼼꼼하게. 나무 전체에 레진 용액을 바르는 작업. 한마디로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2차 작업을 할게요. 보통 굳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거의 이틀은 굳힌다고 봐야 돼. 이 바탕이 잘 굳어야 후에 레진을 붓는 작업도 수월해진다고 하네요. 갑자기 화염을 쏘이는 작업자. 아니, 뭘 하는 건가요? 불길이 닿자마자 사라지는 기포. 크고 작은 기포들을 없애는 작업인데요. 30분에 한 번씩 기포가 이제 올라오면서 수중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거를 다 없애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포가 낀 거 있으면은 약간 품질이 영 아니게 나와서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품질과 직결되는 작업.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정확히 30분에 한 번씩 기포를 제거하는데요. 작업이 시작되면 일과 중에는 마음 놓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레진 가구 작업은 시간과 인내와의 싸움.
이틀이 지나고 다시 찾은 작업장. 나무를 고정한 틀을 제거하는 거 보니 1차 과정은 잘 끝이 난 것 같은데요. 딱 붙여서 부어야 돼. 이 나무에는 붙지 말고. 이렇게 이어져. 본격적으로 색을 입히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색 조합은 고객이 주문 사항에 맞춰 진행하는데요. 너무 섞지 말고 이게 돌면 자연스럽게 되는 색이 주요 색상이나 분위기가 정해지면 이제부터 모든 것은 베테랑 작업자의 몫입니다. 테이블의 전체의 분위기를 잡는 중요한 과정,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배워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터득해야 돼요. 제대로. 오랫동안 원목 가구를 제작했던 베테랑 작업자. 레진 작업에 재미를 느끼어 시작했다는데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에폭시가 알아서 자기들로 찾아가요. 자기 있을 위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위로 차곡차곡 레진을 쌓아야 하는데요. 한 번 부을 수 있는 레진의 최대 높이는 1cm, 기포 때문인데요. 테이블이 완성될 때까지 레진을 붓고 기포를 빼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륙인용 기준으로 보통 레진 작업만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데우시다가 샌딩을 한번 빼. 조심스럽게 틀에서 분리해낸 테이블은 상판부터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건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상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거 내가 생각 안 했어. 랜더만 돌렸어. 랜더만 돌렸는데 이게 다시 살았지. 이게 나간 거야. 잘못하면은 기계가 터질 수도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화재 위험이 너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모든 일이 서툰 초보 작업자.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잘 넘겼습니다. 이게 샌딩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1차적인 것만 끝났고 또 이제 마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샌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마의 기초 작업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연마하는 데 사용되는 사포의 종류만 8가지. 거친 사포에서 부드러운 사포 순으로 바꿔가며 테이블 전체를 갈아주는데요. 기계를 사용하지만 사람 손으로 직접 작동하기에 그야말로 고된 작업입니다. 8시간 내내 하루 종일을 해야만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마를 하니 이제 레진의 빛깔도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와, 온통 다 먼지예요. 드디어 연마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종일 제자리에서 서 있던 작업자들도 이제야 좀 움직입니다. 다 4월 달 건데 거의 다음 주 시키는 거니까 저희 현장에. 열정도 있고 또 배워주면서 또 자부심도 느끼고 하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협조하며 일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5km씩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뭐 2만 걸음, 3만 걸음씩 계속 걸어다니면서 일 배워야 되고 이 레진은 어떤 특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알려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만들어가면서 성취감이 있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연마가 끝난 테이블에 빛을 더하는 코팅 작업. 코팅은 목재용 천연 오일을 사용합니다. 와, 확실히 색이 선명해졌네요. 작업하다 말고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그럴 때마다 맨날 지금 그 옷은 왜 입는 거예요? UV 자외선으로 마감을 치기 위해서 몸속에 닿으면 피부 알레르기나 뭐 빨갛게 피부병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입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와 코팅의 강도를 높여주는 자외선 작업. 이걸 해줘야 흠집도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테이블 작업을 해본 초보 작업자. 마무리 작업인 만큼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자외선을 쪼여줍니다.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잘 되는지. 과연 베테랑 작업자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갈라서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10일이 넘게 작업에 몰두해서 완성된 레진 원목 테이블. 이 안에는 작업자들의 인내와 땀 그리고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할 때 놈들 보고 참 이쁘다 할 때죠. 그때는 어떻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했는데 놈들 칭찬해줄 때는 놈들 바가 모르죠. 고된 작업 속에서도 인내와 노력으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들의 노력으로 가구의 품격이 더해집니다.